자,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의 전략을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점검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B하이텍 이제 매집 계산기부터 잘라볼 텐데요. 매입 가격에 이제 태민 선생님께서 52,000원 정도 평단을 잘 맞춰 놓으셨고,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을 공식적으로 잡아드리진 않았습니다. 뭐 오늘 기준에서 이렇게,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가 일단 뭐 6%,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금요일날 뭐 7% 이런 급등이 연출됐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대처를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고점 부분을 지금 또 넘겨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의 수급도 매도 후에서 매수로 일단 집어 들어 올리면서 7만 6천 원대 매물 다 잡아가고, 그럼 7만 7천 원까지 물량 걷어갔습니다. 평균 단가가 이제 7만 5,300원, 오늘 거래 기준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최근 그 매집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10월 21일부터 딱 한 달 기간 동안에 잡아간 물량 자체가 6%가 일단 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수급을 더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찌됐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정도 교육 기준에서 이제 설정을 해드리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거래 대금이 이제 터졌느냐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개장 초부터 해서 이제 거래 대금이 터졌는지 그걸 확인하고 문자 사인을 발송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이 터진 걸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고점을 넘길 때 혹시라도 대밀리더라도 이제 긍정적인 기준점을 설정을 하고 추가적인 매매선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일단은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의 강세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해석을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주가를 누가 들어 올려주느냐. 물론 이제 프로그램 쪽에 68,000주 정도 가지고 대단하게 들어 올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쪽 이외에도 분명히 수급은 유입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7만 8천 원의 물량까지도 프로그램 잡아가 주면은 뭐 10%대. 그러니까 지금 DB하이텍의 오버슈팅은 오늘 기준에서는 최소 15%를 볼 거예요. 오버슈팅 자락을 최소 15%를 보고 15%를 넘기는 흐름 속에서 꼬리를 달고 내려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고점 찍고 밀리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뭐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는 뭐 막연하게 이 불안해, 이거 여기 고점 놓치면 어떻게 하지? 고점 놓치면 어떠냐 이거죠. 고점 놓치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고점을 놓치면 어떠냐는 거예요. 여기가 사상 최대치 그 흐름 속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고 얘는 오늘부로 끝난 거야, 이렇게 해석할 이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놓쳐서 뭐 솔직하게 표현해서 여기서부터 뭐 5% 이상이 밀렸다, 예를 든다면,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깨져 내려갈 거다, 그렇다면은 좀 머리 아파지는 거죠. 근데 지금의 기준은 여기가 정점이다라고 인식하기에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버겁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온 매집에 대해서도 버겁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적 개선폭은 뭐 아시다시피, 근데 이 실적 개선폭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일부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반도체 업황 자체가 뭐 슈퍼사이클에 진입이 됐고요. 또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고마지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8인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히려 그게 이제 또 특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에 순이익을 지금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이 돼요. 엊그저께 이제 우리가 봤을 때가 3천억이었는데 3,560억으로 증권사에서 이제 전망치를 내놓을 때마다 이게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거죠. 상향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3,560억 대비해서 지금 3조 4천억이면은 그럼 얼마예요? PER이 10배입니다. PER 10배짜리 종목 찾아보자, 찾기도 힘들어요. 기술주에서 PER 10배짜리 종목 찾아주세요. 실적 규모가 나고 실적이 일단은 어찌됐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되고 있는 종목 기준에서 DB하이텍이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거를 저 혼자 주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야 이거 실적 끝내줍니다. 누구의 주장이냐 이거지. 어? 윤정도의 주장이야? 아니잖아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형성돼 있다. 그럼 그거를 애널리스트가 그런 분석을 해놨을 때 그렇다면은 그 분석에 대해서 메이저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수금 돌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 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쭉 들어오다가 물량이 한 방에 빵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방에 뭐 32,000주 이렇게 터지고 잡아간 쪽이 있고 이 부분의 경우는 이제 손바뀜인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또 만약에 이제 오늘 뭐 개장주고 들어왔다고 치면 그 물량의 단기 차익 실현이든 누적 물량의 차익 실현이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진다. 아, 그래서 그 힘이 더 커진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꼬리 쭉 달리겠죠. 그러면 손바뀜이라고 표현해 드렸으니까 바닥은 쪽은 어떻게 되겠냐? 바닥은 쪽은 어찌됐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든 누가 던져? 나 잠깐 봐볼까? 어디까지 던지나 볼까? 왜? 여유가 있으니까. 예? 여유가 있으니까 자산에 대한 뭐 매매에 대한 규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DB하이텍의 경우에 현재 기준에서는 손바뀜의 기준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보는 게 옳다라는 거고 이게 6월 1일부터입니다. 누적적으로 6월 1일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11월 19일까지 오늘 거는 이제 추정치니까 11월 19일까지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이제 외국기관 쌍끌이로 이만큼의 수급이 들어온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제 그 들어올릴 때에 76,000원대에서 77,000원까지 들어올렸잖아요. 난 1% 먹고 나갈래라고 나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해석보다는 그런 단기 성향의 물량이 들어왔을 가능성보다는 인덱스 쪽의 물량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했죠. 월등히. 그렇다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바뀜의 기준이다. 오늘 이제 손바뀜이 요자락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면 많이 터질수록 어떤 쪽에서 잡아가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뭐 한 명은 아니에요. 일단은 외국인도 뭐 여러 군데서 기관도 여러 군데서 한 명이 아닌 상태에서 손바뀜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럼 지금 주가 범위에서 들어온 쪽은 아무래도 목표치가 조금은 높아지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인식을 하고 대처를 한다. 그래서 꼬리가 달리더라도 오늘의 기준에서 오늘의 반도체 기준 거래량 또 프로그램 쪽 프로그램 이외 수급 감안했을 때는 오버슈팅 자락을 일단은 우리는 15%까지도 확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9일 기준에 매집 규모 범위를 설정을 한 거고요. 그 이제 여기까지의 매집 규모 기준에서 기존에 이제 텍스트 파일 열어놓고 다시 보면은 일단 매집 규모가 그 수치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어요. 아이고 또 오늘 꼬리를 너무 다네. 지금 기준에서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이제 나오겠죠. 고점 찍고의 흐름이니까 프로그램 쪽은 이제 손바뀜 수급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일단 보시면은 이제 단기, 중기 이 목표주가 설정 범위에서 6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기준 설정했을 때 524만 5천 주니까 525만 주. 뭐 어마어마하죠. 525만 주를 편입을 한 그런 상태가 되고 외국인들, 기관들 추가적인 매수 강도 들어와요. 비중이 작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편입.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과 일반 그 우리 스페셜 방송하고의 차이점은 이걸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데 차익 실현 해야 되나요?부터 해서 아닙니다. 차익 실현을 할 기준이 아니라 손바뀜으로 인식을 하고 대처하겠습니다. 최고점을 잡아서 대처를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여기서 밀리더라도 그러면은 기간과의 싸움을 좀 가져가자. 시간적인 부분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처할 수가 있는 흐름이다. 거기에 이제 막연히 오른 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강세 부분에 하이닉스가 연동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펀드 매니저들이 메이저들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다. 수급 범위도
전 거래일까지가 11.83%의 매집이 되어 있는 거다. 매집 평균 단가도 이제 고점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매집 평균 단가도 높아지고 있죠. 그 매집 평균 단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고, 지금 이제 10월 21일부터 기준을 잡아서 또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 굉장히 짧은 구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또 매수 물량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270만 주가 들어왔다는 거죠. 270만 주면은 굉장한 물량입니다. 작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270만 주의 기준에 매수가 진입이 됐고, 그 270만 주라는 물량은 대략적으로 6% 이상 한번 계산을 해보죠. 계산기로. 그래서 연기금도 일단은 매수, 외국인도 매수, 전체적으로 매수.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0월 21일부터의 매집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276만 주 단원님에서 276만 주. 그죠? 그럼 276만 주를 뭐 계산기 나눠보면 되죠. 276 나누기 4439 해주면 얼마? 6.22%의 매집입니다. 6.2. 작잖아요. 6.2. 그리고 오늘 분명히 지금 주가가 개인들이 흥분해서 들어올려는 주가로 보지 않아요. 프로그램 매도세에서도 들어올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럼 매집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도 놓고 봐야 되겠죠. 자, 매집 평균 단가가 6월 1일부터 먼저 보시고 그때 기준에 19일까지 보시면은 61,200원 개인들이 61,200원의 물량을 빼앗겼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제 최근에 뺏긴 기준도 설정해서 볼 겁니다. 이렇게 하이닉스도 일단은 뭐 6%인데 이 정도 보면 삼성전자도 4%예요. 이 정도 범위에서 이제 뭐 추가적인 강세 부분을 좀 주면 더욱 좋겠죠. 좀 더 이제 같이 해석을 해보고요. 매집 단가 그리고 이 부분이 이 10월 21일 기준 10월 21일 기준 63,000 거의 뭐 500원 수준. 63,500원의 평균 단가 6%의 매집이다. 상당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교육 기준에서 이제 설정해 드린 그 범위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지금 자료 올려주면은 PPT에 미리 넣어놓으세요. 미리 묶어서 드릴 테니까 두 파트로 나눠서 나중에 돼서 원고 쓸 때 한꺼번에 한다고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집에 대한 기준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매집을 했을 때 어떻게, 이게 이제 2007년도 도서에도 있는 내용, 2007년도 제 도서에. 그러면은 10월 이후에 딱 한 달 동안에 매집한 게 6%란 말이에요. 6%대. 그럼 최소 30에서 50%를 들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집 평균 단가 대비. 그래야 자기들도 차익 실현이 되는 거예요. 30에서 50. 그리고 지금 그 11.83%를 매수했잖아요. 11.83. 그러면 11%는 여기란 말이에요. 10에서 15%, 50% 이상 상승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설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50% 이상. 50에서 사실상 100%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저게 2007년도면 15년 전부터 저 기준을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대처를 한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 있어요? 추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죠. 아까 3만 주 때려서 주가를 누르고 잡는다. 아니에요. 한 명이 겁 없이 시가총액 3조 4천억짜리를 지 맘대로 막 때려서 밑으로 밀리면 다시 사고, 이런 개념보다는 손바뀜일 가능성을 더 높게 보죠. 그렇게 뭐 소설 쓰듯이 이거 뭐 주가 눌렀어요 다시 사요, 한 명이 사고 파냐고 지금. 그게 아니고 그럼 주가 조작이죠. 그럼 금융당국이 가만히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시기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 기준을 좀 잡아서 보시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8만 원 1차 목표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1,500원 곱하기 150% 해주면 92,000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61,200원에 대한 150% 해주면 91,800원이니까 92,000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저거는 이제 소수점자까지 뭐 다 잡아서 설정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123,000원이니까 105,000원까지 확장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을 이제 다시금 설정을 하고, 지금 이제 매직 계산기 부분도 이제 다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 9시 45분 기준으로 거래량하고 이제 다 볼 겁니다. 그럼 이제 고점을 찍었단 말이죠. 77,900원에 좀 찍고, 여기서 이제 형식적인 범위에서는 1.5에서 뭐 2%, 좀 오늘 같은 경우 누적 수급이 있으니까 뭐 수익이 있으니까 1.5에서 뭐 2%, 3에서 4% 이런 정도를 보고 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그건 이제 개별 기준이 되고요. 공식적인 차익 실현은 안 나갑니다. 공식적인 차익 실현은 안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편입 기준을 잡을 때 이왕이면 프로그램 쪽 수급이 눈에 보이게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체 수급까지 좀 들어와서 매수 강도가 월등하게 위로, 그러니까 좀 이따 볼 분봉 기준에서처럼 위로 움직임을 좀 탄력적으로 주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텍스트 전략 기준에 22일이죠. 이 밑에도 이제 뭐 22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9시 45분 기준의 전략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22일 09시 45분. 이번에 이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면 78,000원을 넘기죠. 아주 예전 96년도에 형성해 놓은 8만 원대 초반까지도 오늘 당장도 뚫어버릴 수도 있는 그 기세입니다 지금. 일단은 하이닉스가 12만 원 공방 또 12만 원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 좀 더 가벼움을 가져갈 수 있겠죠. 현재가가 76,300원이에요. 매직 계산기 기준에. 5.39% 등락이고, 시가총액이 이제 쭉 올라와서 3조 3,876억. 그리고 거래량이 벌써 이미 10시간 됐는데 179만 8천 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벌써 1,361억 원. 거래대금 순위가 최상위에 놓여져 있어요. 이 정도면은 10시간 된데, 이 정도면요. 지금 거래대금 삼성전자 1위, 하이닉스 2위, 비덴트가 3위, J컨텐트리가 4위, 그리고 다날 5위, DB하이텍이 6위입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6위씩 올라와 있는 종목 자체가 아니잖아요. 고점이 이제 77,900원에 7%뿐이 안 돼요. 7%뿐. 지난주에 이제 뭐 고점 찍고 막 눌리고 이런 범위 대비해서 아직은 올라설 수 있는 자리가 조금 더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그런 내용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조금 때 뭐 위메드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고 기준을 설정을 할 텐데, 일단은 거래대금 기준에 6위, 그리고 프로그램 쪽은 뭐 그렇게 월등히 들어왔는 그 기준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집중돼 있는 쪽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크래프튼, 컴투스, HMM,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SKC, 하이브,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DB하이텍입니다. 이제 DB하이텍의 프로그램 순매수 순위가 10이에요. 시가총액 순위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200이 정도 뭐 할 것 같은데, 하여간에 프로그램 순매수 12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들어오지 수급이.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여지는 기준점에서만 대처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단 말이에요. 차익 실현 범위는 뭐 이 기준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배울 때 교육을 받은 기준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들여다본다. 어떤 식으로요? 일단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대형주, 지금 5조 미만이죠. 1조 이상짜리에서는 뭐 1.5에서 2% 주중 시에 절반 차익이 나온다. 우리의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자, 좀 이거 오버슈팅인데, 고공행진을 너무 오랫동안 하는데, 뭐 이럴 때. 그리고 이제 또 편입단가 대비 10% 이상 수익이 나 있을 때. 응? 편입단가 대비. 그리고 편입단가 대비 뭐 오늘 들어오셨어요. 만약 오늘 편입하셨어요. 그럼 10% 미만 수익이잖아요. 뭐 그럴 때 기준.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점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얘를 오버슈팅으로 보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지금 현재 기준에서 수급이 없이, 그러니까 뭐 개별 종목처럼 그냥 비이성적으로 심리적인 면에 의해서 시장의 뭐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테마주는 아니라는 거죠. 메이저가 끌어주지 않는 한. 결론적으로 이제 1.5%의 조정했을 때 차익 실현하는 것은 개별 매매 기준으로 설정한다. 저는 문자 사인으로 차익 실현을 보내질 않습니다. 왜? 지금 자락이라면 충분히 오늘 기준에서도 뚫을 수 있고, 고점을. 그리고 뭐 오늘이 아니더라도 만약 이렇게 눌리더라도 추세 강화는 이어질 수 있다. 추가적인 변동성 확장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고점을 넘기는 기준이 아직 10%가 안 되잖아요. 고점을 재돌파할 때도 편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가와 저가의 기준, 뭐 저가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뭐 저가의 기준을 잡는다고 치면, 왜 의미가 없냐면 한호가예요, 한호가. 시가와 저가의 그 차이가, 호가가 한호가뿐이 차이가 안 나요. 그럼 뭐 이 정도 보면 이제 추가 재편입, 신규 편입도 이제 설정을 범위를 잡아간다의 기준이고, 의미 있는 이제 일 거래량 350만 주를 잡아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기준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의 흐름을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려서 VVIP 방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자까지 발송 같이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텍스트 전략 부분도 같이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공통적으로 오픈을 다 해드릴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분봉, 그 다음에 일봉, 주봉, 월봉을 자르는데, 거래 대금에 대해서 이제 자꾸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 있죠. 거래량에 대해서 거래 기준을 최소 범위가 이제 2천억 이상씩 터져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천억. 지금 시장의 기준에서는 2천억. 예전의 기준에서는 이제 하루 거래 대금이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1월 2일 날, 2000년 1월 2일 날 같은 경우가 4조 6,400억 정도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얼마? 11조.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요거 변경된 표 다시 주세요. 다시 올려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11조가 아니라 44조 4천억 터진, 그것도 이제 이렇게 표시해 준 화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업그레이드를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4조 원대 거래대금하고 44조까지 터져 있는 거래대금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의 확장 부분,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 1,000억 정도 수준의 거래대금도 설정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아니에요. 1,000억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일단은 그 이상의 2천억 원 수준이 형성되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사실상 이렇게 20위 안에 들어오는, 2천억 이상이어야만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오는 흐름이 형성이 돼요. 그래 20위 안에 들어와야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될 수가 있죠.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안 터지고 집중이 안 되는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그거는 무리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뭐 금요일자 같은 경우 최상위가 다날이었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2,100억. 그러니까 2천억이 안 터지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극대형주들은 더 터져야죠. 극대형주가 이제 뭐 조 단위의 거래대금씩 터져버리면,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변동성의 확장을 대형주에서 좀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DBI 텍 기준에서 이제 요걸 한번 또 보셔야 되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기준에서 굉장히 이쁘잖아요. 저 8월 달에 저 급등 나온 저 수익을 다 내고 싶잖아요. 거래량이 무지 터졌죠. 그죠?
근데 거래량 터진 수준을 해석할 게 아니고 그 앞전에 보면은 2천억 이상 거래 대금이 없었단 말이에요. 별로. 상장 초기 이외에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 번씩 2천억 퉁퉁. 저 정도 가지고는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종목이 변동성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 8월 2일, 8월 3일 날 거래 대금이 2천억을 넘기는 수준이 아니라 10조 이상짜리니까 5천억, 6천억씩 막 터져버린 겁니다. 이게 연속성을 가져갈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연속성을 가져갈 때. 그러나서 지금 거래 대금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30만 원 공방 나올 때도 이거 거래 대금이 없네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합시다. 그렇게 정리했잖아요. 그죠? 그럼 된 거야. 그 이후에 우리가 건드려봤던 가장 최근의 종목들을 보시면 위지익 같은 경우 부럽잖아요. 그죠? 솔직히 부럽잖아요. 근데 위지익이 2천억씩 거래대금 터져준 게 언제는 10월 이후인데 얘는 이제 시가총액이 다 올라와서 2조랍니다. 다 올라와서 2조.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대금이 더 터지고 변동성이 더 가볍게 나오는 그 기준도 있지만 또 정점 인식이 일찍 잡혀요. 또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도 2천억 원의 거래대금 이후에 우리가 들어갔던 10만 5천 원, 10만 원 전후 기준에서부터 17만 원 올라오는데 금방이에요. 거래대금 터진 이후에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이제 DB하이텍은 좀 규모의 차이가 있죠. 컴투스도 2천억 터진 이후에 한 템포 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기준의 거래대금. 근데 지금은 거래가 둔화되어 있으면은 그러한 기준의 추세적인 강화구가 제한적일 수 있다. 17,000주 한 방에 쏴버리네요. 응?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개인으로서는 설정할 수 없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메이저들이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공매도 때리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해지용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해지. 예? 해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공매도는 시장에서 자꾸 잘못 알려져 있는데 제한적이에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매도는 제한적입니다. 공매도를 친다라는 거는 우량주를 갖고 있는 쪽에서 쟤 거품이야? 하고 때리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성향이 어떻게 돼요? 기본 성향이 당연히 시장 전체적인 흐름의 기준에서 우량주에 대한 수익 범위를 잡아놓고 공매도에 대해서 해지 부분을 일정 범위 가져가고 또 일정 범위의 이제 수익 범위를 설정해 놓는 거지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그 이하도 아니고. 초록뱀 미디어 이제 나중에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 게임주들 변동성이 너무 지금 각각 게임주도 커지다 보니까 다운시스 이제 드디어 오늘 시세가 터지기는 하여간에 뭐 지금 뭐 너무 복잡해졌어요. IT 쪽에서 원체 시장 주도력을 가지고 가고 강하게 형성되다 보니까 나머지 쪽이 지금 너무 그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잡았던 나머지 쪽이 너무 지금 변동이 크고 그것도 아랫방향으로 커지다 보니까 숨쉬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일단은 DB하이텍 전량 마무리 해놓고 대처하는 쪽으로 기준이 잡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DB하이텍 쪽에 이제 77,900원을 이제 뚫지는 못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수급이 쭉 미끄러뜨렸던 부분의 수급이 결국은 손바뀜이었다. 뭐 우리끼리 얘기해서 무슨 뭐 흔들고 밑에서 잡네. 소설 쓰냐고요. 한 명이야? 외국인이 한 명이어서 자기가 때리면 밀리고 그런 거예요? 시가총액 3조짜리가 한 군데서 때리면 확 밀려? 그럼 다시 사? 그런 개념보다는 손바뀜이구나. 손바뀜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거래량은요. 오늘 최대 뭐 최근 들어서의 거래량 기준에 최대 거래량 수준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5분봉 기준에서도. 그러면 이 그 최대치의 거래량 부분의 흐름을 당연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분봉 기준에 5분봉 기준에 이렇게 얼마? 30만 주씩 터진 거래량에서 큰 시세들이 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오후장까지 연결이 되면 고점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고점. 그리고 5분봉 기준 이제 땡겨서도 같이 놓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기준이 들어올린 쪽이 일단은 어쨌든 메이저에서 본인들이 윗방향의 매수 물량도 체결해 가면서 형성을 했다. 여기에 이제 힘겨루기가 요 공간에서는 77,900원까지는 야 던져봐. 던져봐. 내가 받아줄게. 걱정 말고 던져봐. 내가 받아줄게. 난 사야 돼. 난 물량 좀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매도하던 쪽, 차익 실현하던 쪽, 예를 들면 차익 실현이었어요. 그럼 차익 실현하던 쪽이 어떻게 해요? 굳이 내가 밑에서 차익 실현할 필요 없는데 또
공매도 하던 쪽은요. 공매도 쇼크버링 손절해야 되겠는데, 우리 편으로 하면 매수한 쪽이 주가 밀릴 때 손절하는 것처럼 손절해야겠는데, 뭐 그런 기준. 그리고 신규 공매도는 또 공매도를 합니다. 해치성의 공매도도 있다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최고점을 잡으려는 뭐 어찌 보면 욕심이라면 욕심, 그 부분만 조금 배제를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이게 이제 30만 주의 기준이 아니라 거래는 일단 터져 있죠. 오늘 거래 형성될 물량 다 터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600만 주도 나올 수 있어요. 최상의 거래 대금. 근데 그게 이제 정점 인식의 거래 대금 아니라는 거예요. 1조 미만짜리 단알도 하루 거래 대금이 1조 2천억씩 터지는 그런 장이 돼버렸으니까. 결론적으로 20만 주면 가장 좋고요. 그러면 이제 고점 랠리의 기준이 더 탄력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뭐 10만 주 정도면 되는데 15만 주 정도 실려주면은 아예 뭐 시원시원하게 오늘 움직여 주겠구나, 그 기준. 여기서도 프로그램이 잡아가면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니죠, 우리가 좀 우리라고 표현하면 되죠. 여기서 프로그램 쪽에서 잡아주는 그 모양 강세가 연출이 되면은 땡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에 딱 10시 땡땡분에 새로운 5분봉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7만 8천 원 물량 잡아가면은 거래 실리고 움직입니다.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고점 넘기는 기준점. 그래서 10시 기준에 5분봉, 그리고 이제 1분봉을 여전히 볼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고점 넘겼죠? 넘기고 이 7만 8천 원 물량을 프로그램이 최소 3만 주 이상을 잡아가는 모양새가 형성이 되면 아주 편안해지죠. 아주 편안해집니다. 대처하기가. 그렇게 보시고, 뭐 살지 안 살지는 나도 몰라요. 내가 뭐 그쪽에 전화해 본 것도 아니고, 사기를 기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고점이 높아지고 78,000원, 그죠? 그리고 뭐 시초가 대비해서의 흐름, 72,300원, 그리고 요 기준에 이제 뭐 프로그램 쪽이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도 있다 그랬어요. 들어오면서 이제 지지를 형성을 해줬기 때문에 이 뭐 76,000원 정도, 요 정도가 오늘은 다시 내려오기 힘든 뭐 자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리고 5분분 기준에서는 충분히 지금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만 더 확장이 되면 좋겠다. 지금 저도 이제 심리적으로 편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 IT가 원체 강해서 행복하긴 한데, 나머지 이제 변동성 매매에 게임주들이라든가 2차 전지가 너무 변동이 아랫방향으로 크게 형성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쪽 전략도 빨리 잡아드려야 돼. 요거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고 전략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량 부분만 수반되면 된다. 찔끔찔끔 개인들이 나머지 물량을 잡아가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쪽이 빵 치고 들어올리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면 가장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5분봉 기준에서는 아주 좋은 위치인 거죠. 지금 10시 3분이고 1분 30초 그 기간 동안에 거래 조금만 더 힘내서 실리면은 거래 실리고 뚫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죠? 요 78,000주 물량 확 잡아가면, 78,500원까지 잡아가면 더 좋고, 프로그램아 더 확대돼서 들어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1분봉, 그리고 장중 시간이니까 그냥 일주월봉을 한꺼번에 끊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를 한꺼번에 다 들여다보는 걸로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일주월봉의 이 흐름, 그리고 10월 이후에 또 바닥에서의 흐름, 11월부터 봐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8월, 9월, 그리고 2020년 이후 드디어 일주월봉 기준에 몸통으로 월봉 기준에서도 또
뚫고 올라가는 거래대금으로 보시면은 월등히 이제 뛰어난 거래대금의 흐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금 손바뀜이나 뭐 하여간에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좀 아쉽긴 한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대처를 하죠. 주월봉 이렇게 해서 전략 올려드리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일단은 오늘 기준에 이제 오늘 오전까지 이벤트 하고 오후에 가격 인상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정회원님들도 이제 스페셜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여력이 되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 오시는 쪽을 좀 강도 있게 이제 권해드립니다. 권해드리고 지금 심각하네요. 그 게임주나 이런 변동성 확장 종목군들 속의 흐름을 지금 이거 얼른 마무리 짓고 다시 좀 들여다볼게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이제 그 12월 10일 혹은 12월 11일, 그러니까 12월 10일 금요일 혹은 12월 11일 그 토요일 날 3시 이후부터 해서 그러니까 뭐 5시가 될지 그거는 다시 한번 정해 드릴 텐데 당연회 겸 VVIP 회원님들 전체 이제 미팅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렇게 되면 그냥 마무리할 거예요. 그럼 지금 전체 한 300분 정도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보다 자리 없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규 회원님들도 자리를 좀 내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신규 회원님들 뭐 10분에서 15분 그렇게 해서 이제 여의도에서 강연회 겸 이렇게 간담회 진행을 할 겁니다. 미리 전화 주시고 일단 그 DBI텍 마무리하고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을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